자, 자고 일어났더니 재밌는 게 생기더라고요. 음. 그리고 전 대선 때처럼 술 끝나고 술 먹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아이, 자자? 자, 그 대선이 준 충격파가 엄청 커가지고. 아니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결과 그러냐? 아니었나요? 예. 자, 시작합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도 정치 천재 정봉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얼굴이 신수가 좋아 보이십니다. 술 끊고 일단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고. 술을 끊으면은 얼굴이 뻐해지죠. 예, 가뜩이나 뽀했는데 지금 이제 술 끊고 나니까 뽀해졌어요. 그 전에 뽀했다가. 우리 의원님은 이제 그저 깎아놓은 밤톨 같아.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 그래서 그 이미지가 안 좋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라고 JYP 박진영이 얘기를 해서 요즘 기르고 났더니 좀 낫다 그래요. 이게 좀 기른 겁니다. 머리를. 머리카락을. 예. 이미지가. 예. 너무 가뜩이나 뺀질뺀질한 이미지인데. 강남 보수처럼 생겼잖아요. 강남 보수 중에 왕보수. 네. 그래서 머리 길러보라 그랬더니 미용실에서도 그렇고 샵에서도 이미지가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그 풍성교 덕도 있죠. 그렇죠. 예. 진짜 저 옛날 사진 보면은 머리가 한참 올라갔는데 어떻게 그거 지금 심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라모. 나라모라고. 풍성교와 나라모. 그래 머리가 다시 났다고? 그러면 지금도 계속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건강에 좋아. 그게 뭐가 좋은데요? 40가지 머리에 좋다는 곡물류로 만든 나라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계획이 없었지만 PPL이 되고 있어요. PPL이 지금? 되고 있어요. 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냥 나라모를 검색하면 다 떠요. 나라모. 예, 나라모 머리 나라 이런 뜻이 나라모. 옛날에 정봉주 사진 보면요 참담했거든요. 참담했지. 그리고 그게 그 임기 마지막에 그 2004년서부터 2008년까지 국회의원을 했는데 참 어제 그저께도 또 지나가는 분들이 의정활동 잘 보고 있다고. 의정활동 잘 보고 있다고. 지금은 한 5선쯤 돼야 되는 정상 아니에요? 권순표 씨 알죠? MBC. 그 뉴스 외전하는. 그분이 저거 한 14년 절친이거든요. 그분은 근데 정봉주 나오는 어쩔 줄 모르더구만. 워낙 친해. 둘이 개인적으로 친한데 그분은 진짜 까칠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친해지면 다른 사람은 안 만나고 그 사람하고만 그런 스타일인데 그 양반 그렇게 친하게 14년 지냈는데 내가 초선인 줄 이제 알았대. 일선만 했는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미지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신설이 말고 말 본론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더 신설이 하고 싶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못하는 거야. 누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안 하고. 그걸 못 기다려주시네. 2, 3분. 자, 사람들 먹는 시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지방선거 결과를 총평 한번 해주십시오.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저 이번에 사실 좀 놀랬어요. 정확하게 저는 이제 항상 그 결과나 분석은 좀 심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각자 그 홈페이지에 요즘 오늘서부터 페이스북에 글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의원들이. 이렇게 상황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달겨들어서 비판하고 우리 당내에서 총질하는 사람 대부분이 사심이 그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석하는 사람들의 글은 안 믿는 게 좋다. 사심이에요. 뭔가 욕심이 있어서 그거를 써대는 거거든요. 민주당 이번에 봤더니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진 겁니다. 실력 없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실력 있는 의원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실력이 없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분들이 시대의 흐름도 좋았고 운때도 잘 맞아서 이른바 이제 야당 시절을 지내면서 여당복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얘기 정답이죠. 여당복이 있었어요. 여당이 개판이었거든.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개판 여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민주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민주당한테 지지가 온 겁니다. 이번에 우리를 피해갖고 국힘에 간 거 아니에요? 국힘이 잘해서 이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자살골 정치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9년 동안 여당 복이 빡세게 있었던 거죠. 역대 이명박 박근혜 같은 대통령 어떻게 또 나옵니까? 이건 기적이죠.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악의 똥벌러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그럼 그 사람들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피해서 온 게 야당이 민주당이었어요. 그럼 민주당이 그 9년 세월 동안 그때 잘 보시면요. 2008년 이후에 2012년까지 2008년에 지금 여러분들 수박 하는데 2008년에 국회의원된 89명인가요? 그중에 80~90%가 다 수박이에요. 관료 출신들. 안 싸우는 사람들. 근데 그 9년 동안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의 실력을 길러했어야 되는데 안 싸워도 저절로 우리에게 지지가 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실력 있죠. 여러 가지로 뭐 문제점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퇴임 마지막까지 50% 지지율을 간직하고 있었거든. 실력이 있었던 대통령입니다.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재테크했습니까?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과는 좀 다른 표본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었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덕에 그땐 또 여당복이 있었죠. 우리가 여당이 됐음에도 대통령 복이 있었고 그 5년 동안 대통령 우산 속에서 날로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럼 총 합하면 14년이죠. 14년 동안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국민들이 와갖고 지지는 해주고 있었는데 이 실력을 키우려고 했던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낸 겁니다. 자, 정치인은 어떻게 하면 실력을 키우죠? 정치인은요, 일단 자기가 조건이 좋아도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는 모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정치인의 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집 가훈이 투쟁 아닙니까? 끊임없이 싸워라. 그치. 그래야지 실력이 키워진다. 그런데 지난 14년 동안 당 보세요.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는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수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싸워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지난 4월 7일서부터. 그다음 대선 때도 싸워야 되는데 국회의원 170명 안 싸웠잖아요. 제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170명 의원이 각자 1000명씩만 지지를 확보하게 되면 17만 명이거든요. 그럼 17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 34만 명입니다. 그럼 24만 7천 표 이긴 거였었거든요. 대선 때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운동 하듯이 투쟁했습니까? 싸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무도 답변을 못해요. 그럼 열심히 싸우지 않아서 대선 때 졌고 4.7 재보궐선 때 뭐 내로남불 등등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았다 그러는데 자 그럼 대선에 지고요. 4.7 재보궐선거에 진 다음에 쟤들은 뭐 했습니까?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잖아요. 이준석 당대표 뽑을 때 이준석 당대표 되는 그 상황에 우리는 뭘 봐줘야 되냐면 이제 내일 모레 8월에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국힘이 이 혁신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 그런 혁신을 이번 전당대회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경원하고 오세훈하고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경선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서울 지역 48개 지역위원장 중에서요. 오세훈한테 줄 쓴 지역위원장 몇 명인 줄 아세요? 나경원한테 46명, 오세훈한테 2명 줄 썼습니다. 서대문 1명, 이준석 1명. 이야. 이런 거 다 몰라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모릅니다, 이걸. 왜?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투쟁적 마인드를 갖고 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46대 2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세훈이 이겼죠? 당원, 권리당원, 책임당원, 뭐 그런 게 거기 책임당원일 거예요. 당원에게 특별한 우대 주는 정책 다 무시했고, 이때 100% 여론조사 했어요. 100%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지금 우리 당원들이 있긴 하지만 당내 혹시 기득권 세력들이 똘똘 뭉쳐갖고 국민들의 의지와는 다른 결정을 낼 수 있으니 국민의 바다에 빠뜨리자 이랬던 겁니다. 원래는 50대 50 했어야 되거든요. 당원 50%하고 여론조사 50% 해야 되는데 이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린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이 된 겁니다. 민심.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오세훈이 되려고 하는데 당의 규정을 무시하면서 바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혁신과 변형. 왜? 탄핵이라고 하는 끔찍한 역사적 경험을 하니 이제 우리가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변신이 뭡니까? 변혁이고 혁신이잖아요. 개혁이고. 첫 번째 오세훈과 나경원을 하는데 자 기득권 세력들 그 지역위원장들 46명이 나경원에 줄을 섰는데 2명밖에 줄을 서지 않은 오세훈이 이길 수 있는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안철수하고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의 전략이 있었어요. 뭘 했죠? 홍준표하고 이준석은 계속 오세훈 흠집 내기 하고 김종인도 오세훈 깝니다. 왜냐면 오세훈 지지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한쪽 오세훈을 까는 게 아니라 안철수를 까요. 안철수를 계속 공격을 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그러다가 이게 안철수와 오세훈이 지지율이 골든크로스 역전되는 시점을 딱 가니까 그때 경선이 들어가요. 당연히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당의 혁신적 마인드가 있었고 두 번째 당의 전략이 있었다. 자 이런 걸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럼 국힘 민주당보다 낫냐? 여러분들 국힘 민주당보다 낫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국힘은 절대로 우리보다 낫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정관념이에요. 착각. 다른 경로로 보면 오만이거든요. 6월 11일 날 이준석이라고 하는 당대표를 뽑습니다. 이때요. 책임당원 기간을 얼마를 주냐면 한 달을 줘요. 한 달 전에 들어온 사람들도 다 책임당원이에요. 왜? 4월 7일 재보궐선거 앞두고 20대들이 대거 들어왔거든요. 근데 규정대로 하게 되면 여기도 6개월 6개월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개딸 박해운동본부에서 지금 무슨 주장하고 있죠? 3월 9일 대선 지고 난 다음에 3월에 20만 가까운 그 권리당원이 입당을 했습니다. 그분들 이번에 8월 전당대회에 가게 되면 기간당원, 권리당원으로서 그 당원 그 투표권 없거든요? 권리당원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3개월로 줄여주세요. 이 얘기를 당원들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의원들 어느 누구 하나도 이걸 받아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당의 제도 혁신입니다. 근데 6월 11일 날 이준석을 뽑을 때 한 달 전에 들어온 사람들도 다 당원권을 줬어요. 왜? 다 열자 우리. 20대 30대가 대폭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 막을 이유가 뭐가 있냐. 지금 들어온 사람들 당원권 주자. 투표권 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준석 당대표가 되는데 이준석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를 보지 말고 그 이준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국힘이 변혁하고 혁신하려고 했던 그 노력의 내용을 봐라. 지금 민주당 이번에 이제 지금 이렇게 막 서로 씹는 게 8월에 전당대회를 보고 이렇게 씹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비판하는 거는요. 제가 아까 사욕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리 사욕이. 8월 전당대회 당권 먹으려고 지금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주접들 떨고 있는 겁니다. 예? 당권 투쟁 돌입한 거예요. 당권 투쟁 돌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 방송 요전 거 보세요.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이념 노선 투쟁과 이게 그 우리 지지자들에게 호소할 거냐 아니면 중도층에 호소할 거냐 이게 노선 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보수로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선명한 진보 쪽으로 갈 거냐 이 노선 투쟁과 노선 투쟁으로 위장한 권력 투쟁 때문에 민주당이 복잡해질 것이다. 이게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지금요. 누구 때문에 졌다 반성하고 비판하는 것 같지만 권력투쟁 돌입한 거예요. 왜?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먹는 사람은 2년 뒤인 2024년에 국회의원 공천 제도를 그 공천권을 갖거든요. 그 지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댓글 쓴 사람 그 페이스북 쓴 사람들 갖고 댓글에서 다 욕해줘요. 이 개쉐이야. 이건 욕이 아닙니다. 이 개쉐이야. 지금 반성을 하라 그랬더니 반성하는 척하면서 꼼수 쓰고 있어? 어느 세력 쳐내고 하려고? 그래서 지금은요 민주당이요 총체적으로 반성을 해야죠. 우리가 실력이 없었음을. 그러니까 자기 반성 먼저 하고. 그러면 실력이 없었음을.
자기 반성이 없는 상태에 남만 공격하는 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티끌과 들보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죠? 내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 들보가 대들보거든요. 그거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본다. 근데 이게 이제 괘씸한 게 예. 대선도 그랬지만 상대가 떨어지길 바라는 내부 세력이 있어. 예. 그래야 당권을 잡으니까. 그래야죠. 그러니까 떨어지길 바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왔던 어떤 대선 우리 후보의 약점이 결국에는 사실상 대선을 어렵게 만들었고. 예.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거 하면 잘 안 도와. 음. 저 안 도운 거 알고 있죠. 인천 같은 데는 아예 안 도왔으니까. 예. 현실적으로. 아니 안 도운 게 아니라 떨어지라고 가서 고살 지내고 있었으니까. 그래놓고 이재명 떨어지라고 고살 지내고 있었죠. 그 이재명 후보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국힘에서 나를 고발해놓고 고발당한 사람이다. 약간 비슷한 맥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게끔 막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막상 결과가 안 좋으면 네가 책임져. 요 지금 상태인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냥 아작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당 사람들 예. 앉혔을 때 그때 대표 때 그 사람들 싹 나고 나서 혁신한 것처럼 제2의 혁신이 한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요. 근데 이제 그분들 쳐내는데 그 총론이거든요. 강론을 잘 들어가야 돼. 쳐내는 거는 결국 그 전당대회에서 쳐내는 길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지금 제일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잘 솎아내고 잘 정리를 해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길이죠. 그 당의 혁신과 개혁의 깃발을 들지 않으면 그들 못 쳐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총평을 하게 되면 자, 민주당이 지난 14년 동안 나이롱뽕으로 앉아서 먹다 보니까 실력이 없더라. 그리고 실력 있는 의원들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게 이제 무슨 효과까지 있냐. 170명이 되다 보니까요. 심리학에서 이제 집단 의존 심리라 그러거든요.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의존합니다. 나서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수박이란 말을 쓰지 않고 풀먹는 사자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 사자는요. 밀림에 풀어놓으면요. 일주일이면 다 죽습니다. 사냥 능력이 없어갖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 꼴 난 거거든요. 투쟁 능력이 없고, 야당할 준비요? 여기서 지금 야당하라 그러면서 싸우라 그러면요. 160명 죽습니다. 한 10명 간신히 살아남을까 말까예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실력이 없더라. 그리고 실력이 없는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조중동을 보고 전략을 세우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말이요. 예? 아니 그러면 한결의 경향 모르죠? 한경호? 그거 보고 전략 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언론 보고 정치하지 말란 얘기예요. 정치는요. 이런 거 언론을 자기가 아젠다를 만들어서 이런 거 언론을 끌고 가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주도해야죠. 주도해야 하는데 실력이 있어야지 주도를 하는 겁니다. 실력이 있는 거는 이번 선거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조중동에서 뭐라 그랬어요?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 출범한 지 20일밖에 안 된 권력을 견제한다고 국민들이 동의합니까? 무슨 견제론이에요? 이거 조중동 프레임이, 특히 조선 프레임이거든요. 윤석열의 안정론과 윤석열 지지하는 안정론과 이 정부를 견제해 달라고 하는 견제론의 갈등이다. 우리 국민들이 견제론 몇 프로 동의하는지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견제론 몇 프로 동의했습니까? 30%에서 35%예요. 안정론 50에서 55%입니다. 이미 진 거 아니에요? 이미 국민들의 심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정론과 견제론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안 만들었잖아요. 그냥 언론에서 안정론과 견제론의 싸움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깨줘야죠. 지역 일꾼을 뽑는 거기 때문에 다른 프레임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야죠. 170석 의석으로 충분히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부는 견제하는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견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책임지고 잘 견제할 터이니 여러분 각자 지역에 우리 아이들 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동네 놀이터, 우리 동네 도로 이러한 지역의
세금을 꼼꼼하게 쓸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일입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이번은 정치 투쟁의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이 현역 장인데 그분이 잘했는지를 보고 평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지역 일꾼 인물에 대한 평가로 갔어야죠. 제가 이걸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안정론 견제론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정이 많습니까? 요 국보 유튜브 보세요. 한국에 오니까 뭐 외국 배우들이 거짓말이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외국 배우들이 기절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정이 많아갖고. 근데 출범한 지 20일 됐어요? 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미워요. 그리고 국힘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한테도 자, 20일 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좀 반대할 수 있는 세력에 힘을 몰아줘라? 그럼 야박하다 그럽니다, 국민들이. 아니, 오늘 좀 야박한 거 아니야? 한 1년이고 좀 보고 한 다음에 그때 못하면 견제해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가만히 보니 너희들 이미 170명인데 뭘 또 견제하는 힘을 달라 그러니?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어떻게 대통령을 견제하지? 견제 못합니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그거 조선에서 거짓말 프레임을 놓은 거예요. 근데 왜 거기 매몰이 돼가죠? 그 실력이 없으니까 매몰되는 겁니다. 그걸 깰 수 있는 전략이 없으니까 매몰된 거예요. 이거 한 번이라도 분석을 해봤나요? 내부적으로?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조선일보 앉아갖고 이게 기획하는 애들이 만든 거예요. 왜 거기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야, 비대위원 짤 때 왜 정봉주한테 전화 한 통화 안 하던? 너희가 봤을 때 이번 비대위가 지방선거 이겨야 된다고 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 모아놨니?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야, 진짜 그 부분은 진짜 할 말 맞습니다. 아니, 실력 있는 애들 모아놨어요? 뭐 지명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판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그냥 개파한배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어하고 한국 욕하고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영어에 썸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썸맨이 조금 많은. 근데 이걸 발음을 잘못하면 존맨이 이렇게 돼요. 예? 우리나라 욕같이 들리잖아요. 이런 존맨이들이 많아요 지금. 나 뭔 말인 거 했네. 예. 존맨이들. 그렇지. 존맨이들이 많은데 지금 박지원을 누가 임명을 했냐 그러면서 야비작거리고 놀려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문제 있죠? 문제 있죠? 자, 문제 있으면 박지원 비대위원장 할 때 머리 깎고 농성하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 물러가라고 왜 가만히 있었어 이때까지? 저도 박지원 비대위원장 계속 비판했거든요. 근데 전 비판을 하면서 이 정도 비판이 들어가면 자기 좀 헛발질하는 거 좀 멈추겠다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 글을 보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때문에 망했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추천한 사람 때문에 망했대요. 그럼 니네 왜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뒤집어 쓰고 있었니?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야? 아니잖아요. 이건 비판이 아니라니까요. 특정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락을 까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입 다물고 있던 그 군상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니까 조중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 이제 신이 난 거죠. 우리가 났지만. 우리가 싸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요. 자, 민주당 실력이 없어졌습니다. 민주당 실력이 없어진 거는요. 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운이 좋아서 우리가 그럼 많은 의석수라고 운이 좋아서 전국 선거에서 내리 뭐 8번 이겼니 7번 이겼니라고 했던 거는 그럼 그 와중에 우리가 실력을 기르려고 했던 즉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들판에 뒹굴면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했다. 자, 그럼 이제는 야당 됐으니까 이런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그런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총론이잖아요.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그 누구는 누굴까요? 당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그렇죠. 정답이 딱 있잖아요. 여러분들 실력 키우기 위해서는요. 당원들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럼 그게 공부예요. 근데 조중동의 시각에서 보면 당원들의 소리를 들으면 강성 지지층 엿단식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총선 때까지 2년 동안 그 프레임에 안 빠지려고 노력하면 전 민주당 살아난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제가 이제 아까 제도도 얘기했잖아요. 입당한 지 6개월이 돼야지 전당대회
권한을 주겠다. 권리당원 기간을 주겠다. 이거는요. 당원들의 당원권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걸 깨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당원들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저번에 그 국회의장의 예. 당원들 의사를 반영하자. 민주당 들은 척도 안 했잖아요. 들은 척도 안 한 게 아니라 그래갖고 당원들이 답답해갖고 한 4명의 당 지도부 비대위원장을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한 근거가 저한테 있거든요. 누가 보내줬어요. 자기 가서 인터뷰했대. 얼마나 훌륭한 당원입니까? 그분이 강성 지도자예요? 아니 강성 당원입니까? 그분 승희 김씨인가 그래. 무슨 강성이야. 예? 강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성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정성? 정성 그렇죠. 왜 이러세요, 푸성. 그래서 그때 가서 물어봤어요. 왜 당원들의 의사를 안 묻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지도부란 사람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사안사안별로 당원들에게 계속 묻는 것은 위원회 소지가 있습니다. 당원들에게 의사 묻는 게 위헌이래요. 왜? 자기들한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4년 동안 아가리 닥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당원들더러. 그 마인드만 그 이준석 당대표 된 거랑 비교해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기득권화되는지 그러니까요. 내가 딱 얘기했잖아. 이게 기승전결에 이렇게 완벽하게 괴를 맞아갖고 하는 건 제가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대선을 지고 0.73으로 지고 그러면 이게 바로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선출 권력도 아닌 비대위가 그나마 운이 좋아서 실력이 있었다면 괜찮은 비대위 하겠지만 이제 20대 중반의 공동 비대위원장 목소리만 지금 언론에 나가는 상황. 근데 여기에서 언론이 왜 냈을까요? 재밌거든. 그러니까 갈라치기 하기 딱 좋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바보들이 꼴값을 하네 그러면서 기사를 내준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간판을 내세워야 될 것 같으니까 급히 대선에 진 이재명 후보를 소환해 와가지고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겼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궐선거를 나가게 됨으로써 그 현실 속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다 주도하기엔 사실 무리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안 되니까 이재명 끌어와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 당 전체가 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수기를 해야 되는데 대선이고 지선이고 안 도왔던 사람들이 일제히 튀어나와가지고 이재명 책임이야라고 총 쏘는 거 나는 민주당이 가장 고쳐야 될 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속마음은요. 첫 번째 김동연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책임을 좀 세게 물을 수 있으니까 이재명까지 떨어진다면 아주 금상첨화했었죠. 진짜 그랬겠네. 와 아주 소름.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냥 혼자 생각이겠어요 이게? 제가 정보 빨대로는 대한민국 1등입니다. 그러면 본심이 김동연이 떨어지고 이재명이 떨어지길 바라는데 경기도 갖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 선거운동을 하면 그 진정성이 있겠어요? 국민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국회의원들이 형식적으로 선거운동하면요. 저 당은 이미 싹수가 노란 당이구나. 그럼 거기 안 찍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적극적 투표 의사를 보이는 층에서 민주당이 이미 밀리고 있다. 이번은 지는 선거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선거지 중도층의 소구하는 선거가 아니다. 중도층 안 나온다. 많이 나와봐야 53% 나온다 그랬잖아요. 50.9%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봉처럼 이렇게 딱딱 맞히는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해도 좀 들어야죠. 그러니까 도사죠. 봉도사.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실력이 없다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나요. 실력이 없는 거로만 그치면서 일관되게 가야 돼. 실력이 없을 때도 일관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왕좌왕하잖아요. 이번에 당 지지자들이 너네는 도대체 뭘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야? 자, 한덕수 총리 인준을 해주겠다는 거야? 한동훈 날리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지지자들은 당의 시그널을 보고 뭘 생각을 했냐면요. 검찰 독재라고 이렇게 네이밍 지었고 검찰이 독주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래.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다 이 검찰 출신들로 해. 그럼 법무부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검찰 독주라고 하는 민주당 얘기가 맞네.
그럼 검찰 독주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낙마시키겠다. 그래서 청문회를 봤어요? 이 양반들이 지금 우리 인내를 시험하는 건가? 청문회 준비를 안 해요? 한덕수를 갖고 47일을 싸워요? 그들이 느닷없이 중도층에 소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덕수를 임명을 해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버나드 시웨의 후손인가? 우물쭈물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분들은 명백하게 윤석열의 검찰 독주를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윤석열에게 일정 정도 협조를 하겠다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니, 나는 한덕수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한덕수 임명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나뉘었었거든요. 그럼 당이, 이번에는 임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마저마해서 임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47일, 그렇게 임명을 해줄 거면 47일 동안 왜 그렇게 강경하게 버텼죠? 임명 못 해줄 것처럼? 그럼 뭡니까, 이거는? 이게요, 축구하다 보면 이런 선수가 있어요. 드로잉을 하면요, 가슴에다가 공을 줬고 가슴 트래핑을 하게 만들지, 발에다 던졌고 발로 트래핑을 하게 될지, 근데 요 꼭 공을 던지는데, 요 사타구니에 던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우리 팬한테 페인팅을 쓰는 겁니다. 이 트래핑을 제대로 못하게 공을 던져줘요. 그럼 던지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슴으로 트래핑을 해갖고 이렇게 몰고 다시 나한테 줘라. 발로 트래핑해서 나한테 줘라. 이런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공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공이 지손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이 사타구니에다가 그냥 빵 던지는 거야. 사타구니로 트래핑하는 거 봤어요? EPL 프리미그를 봐도 사타구니에서 트래핑하는 건 못 봐요. 우리 조기 축구에 싫어합니다, 이게. 비유 좋다, 진짜. 싫어해요, 싫어. 그 내가 한참 몰다가 제가 계속 보니까 튀어들어가 이제 그때 허공에다 패스해, 내가 없을 때. 그래서 내가 걔한테 이 별명을 줘줘요. 자기 편을 상대로 페인팅 모션을 쓰는 사람. 상대방을 속이려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었습니다. 딱 그거네, 진짜. 민주당이 우리 당원들을 한테 페인팅 모션을 쓴 거예요. 47일 동안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다가 47일 만에 느닷없이 인준을 해줍니다. 난 인준을 하라 말아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로 가야 한다. 그래야지 당원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를 믿는다. 87년도에 대선에서 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걸 제가 여기서 한번 인용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노태우가 민주주의를 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1년 동안 돕습니다. 근데 1년 딱 지난 다음에 그냥 말에 무게가 생긴 거죠. 말씀에. 1년 동안 지켜왔는데 민주주의 안 하네. 지금서부터 이제 넌 타도 대상이야. 근데 이번엔 뭐예요? 윤석열을 견제한다 그러고 한동훈을 청문회 가서 개판을 치고 코미디를 해. 한덕수를 안 된다 그러더니 임명을 해줘. 이야, 이거 우리 편한테 페인팅 모션을 쓰는 저들은 누군가? 자, 그 과정에 지금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그 지방선거 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도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자 같은 거 스킵이에요. 개무시. 그리고 한덕수 같은 경우는 지금 눈높이는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 또 한동훈까지 걸려 있었잖아요. 이럴 때 민주당이 한덕수를 그렇게 쉽게 인준해 주는 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게 중도한테는 그게 소구력이 분명히 있는데 네. 지지층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방송하다 보면 그거 느껴지거든요. 한덕수 저렇게 인준을 해주더라도 상당히 좀 유감의 표시나 사과를 받고 해주는 것과 예.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쪽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정리가 안 되고 가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고 유야무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기사 보세요. 보수 언론에서 민주당을 걱정해 주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한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검수완박을 국민의 의사와 다르게 강경하게 밀어붙였다요. 그게 어디냐면 세계일보입니다. 세계일보가 언제 민주당을 걱정해 줬나?
너네 우리 민주당 상에서 표 한번 찍어본 적이나 있나?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럼 검수완박 때문에 우리 지지층이 떠났다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는데 한 번도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논평을 안 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도 안 나와요. 검수완박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오죽답도 한번 제가 그때 돌려봤어요. 여론조사 돌려봤습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럼 민주당 검수완박 잘한 거예요. 왜 그 조국 장관 그 상황 벌어지고 또 총선 압승했잖아요. 다 그런 거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실력이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검수완박 때문에 지지율 빠졌다고 저쪽에서 아각거리는데 적어도 당원들한테 물어봐야죠. 검수완박 잘했는지. 아니 국민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날마다 돌리면서 뭐라고 있는 겁니까? 그럼 검수완박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이런 DS 독사운드 개소리가 맞는 개소리인지 틀린 개소리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수완박 때문에 지지율 빠졌는지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실력이 없으면 상상력이 있는 정봉주를 불러다 같이 좀 일을 하자 그러든지 실력이 없으면 욕심이라도 없든지 실력이 없으면서 어떻게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욕심,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욕심, 이것만 그득해갖고 그래서 제가 이 당을 한마디로 규정을 합니다. 개입도 필요 없어요. 기득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예, 오늘 누가 공격하잖아요. 이제 저 갖고 좀 싸우다가 좀 있어 보세요. 그 기득권들이 또 한편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일제히 이재명 책임론 거는 사람들은 사실은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경선에 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끌어내리는 건데. 네. 아니요, 이거요. 간단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못 나오지 마라. 이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이놈들아. 네. 자기 사심 없이 지금 야, 이 비판하는 썬맨이들아. 사람이 없어.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얘기해. 자, 그러면 치사하게 밑장 빼지 말고. 지금 8월달 전당대회가 지금 비대위가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조기 전당대회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아니 조기 전당대회는 못 갑니다. 시간이요. 그렇게 8월 전당대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임시 지도부가 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맡았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적 관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긴 정당에서 혁신위원회를 띄웠어요. 예?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저들 탄핵 때 저렇게 깨지고 완전히 망가지고 나니까 정신을 차렸구나. 이기면은 자기들 그랬잖아요. 권성동이. 우리가 오만하게 되면 또 우리가 민주당 꼴 난다. 그렇게 오만했던 정당이에요. 오직 하면 해결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 모습들이 인간 중에서 제일 야비한 인간들이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이 꼴이 회전문, 역사는 돌고 도는 회전문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기자마자 국힘에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요. 내가 이걸 보고 얘들이 정신을 좀 차리긴 차렸구나. 근데 민주당은요. 비대위 사퇴하고 대안이 없어요. 대안 없으면 간단합니다. 지금 있는 게 박홍근 원내대표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새로 뽑을 필요 없어요. 원내대표에 있으면 원내 부대표들이 있고 새로 조직 만들면서 이게 또 나눠갖고 네가 가니 내가 가니 이러고 싸우니까 지금 있는 조직으로 혁신위원회는 당의 내용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얼마나 골 때리는 정당이냐면 저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이잖아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 당직자도 배치를 안 해줘요. 한 번도 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좀 너무했더라고. 예? 정치 개혁을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혁신위원회는 정치개혁위원회거든요. 그럼 당의 혁신위원회에서 뭐를 하냐면 이번엔 전당대회에 당원들이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 전당대회를 혁신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혁신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무슨 구성을 하나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얘기했던 대의원 제도의 문제, 권리당원의 문제, 중앙위원 컷오프하는 거의 문제, 이거 다 위헌적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놓고 안 고치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 필요 없습니다. 지도부는 그냥 원내대표 있으니까 그거로 꾸리고 이번에 혁신전당대회를 하자.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를 바로 띄우면 됩니다. 전당대회
관리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혁신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뭔가 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 명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다들 지 얘기만 해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를 다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전당대회 준비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룰로 하게 되면 기득권끼리 나눠먹는 형국이 돼요. 지금 당에서 가장 큰 개혁과 혁신의 아이디어가 정치개혁 특히 만들 때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할 때 우리가 내세웠던 그 개혁 과제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동일지역 3선 제한. 그렇죠, 그렇죠. 3선 제한. 동일지역 3선 제한. 이거 국민들이 다 박수칩니다. 근데 실종됐어요. 그러네. 잠깐 떴다가 그냥 사라져버렸네. 우리가 뭐 정봉주 뭐 떴다고 사장입니까?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른바 이재명을 도왔던 분들도 그 다음에 이재명을 반대했던 이낙연계도 대부분 3선 4선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둘이 결국 연합할 것이다. 이게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이거 못 깨면 민주당 계속 박살나겠네 이제. 끝이죠. 같은 지역구 3선 연속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같은 지역구에서는 건너뛰기 해도 3선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험지로 가라. 그랬더니 얼마나 재밌는 일이 발생된 줄 아세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예를 들어갖고 내가 A라고 하는 지역구에서 지금 4선이야. 옆쪽에 B 지역구 보니까 3선이야. 야 우리 동일지역 3선 금지니까 바꾸자. A 지역, B 지역 둘 다 좋은 지역이야. 나 너네 지역으로 갈 테니까 너 이쪽 지역으로 와. 이러고 앉았고 술자석에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요. 야, 좀 심하네. 이거 충격인데. 그런 잔머리 굴리면서. 그래서 내가 술을 먹는데 걔들한테 그랬어요. 야, 하우스를 보고 밑장을 빼, 이 자식들아. 어디서 밑장을 빼고 있어.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어제도 이거에 한 놈이 이렇게 꼼수 부리면 다 이렇게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회색이 짙어지기 시작할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SNS를 몇 군데를 손실을 해봤는데 인간들 참 뭐 대부분 다 조용히 있었는데요.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순수함이란 게 없구나. 정말 그 욕심이 우리한테 보이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일개 유튜브 하지만 선거를 지면은 일단 지지하신 분들한테 미안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졌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없어. 자기들은 잘했는데 이재명이 못했다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전당대회라고. 자, 한 명씩 올려줘 보세요. 제가 견적 내드릴게요. 지금 올린 게 홍영표 의원인가요? 4선이죠? 집에 가세요. 또 다음에 또 누구 있죠? 그 다음 누굽니까? 이름이 그거 누구예요? 윤영찬. 윤영찬 의원이요? 그거 분당이죠? 그냥 놔도 떨어져요. 그러겠네. 그 다음 또 올려줘 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이석현? 이낙연. 이낙연이에요? 여기 이거. 그쪽에? 그분은 정치 은퇴 안 하셨나 아직? 아니 사실은 그 이야기는 이따가 시사방에 따로 할게요. 따로. 그래. 그 다음에 이석현. 저분은 이제 옷을 다 벗은 사람 아니에요. 언제든지 호시탐탐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저분도 동일지역 3선 제한 대상이에요. 그만하십시오. 이석현 전 의원님. 부의장까지 하셨잖아요. 51년생이세요. 51년생. 아니 근데 저희는 생물학적 나이는 뭐 좀 봐줘요. 생물학적 나이 갖고 밀어내지 말고 청춘의 열정과 상상력 이거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분은 내가 봤을 때 술 먹었어 어저께 보니까. 누구요? 이름이 누구예요? 어제 처음에 이제 이거 말고 그 전에 이재명 친구 어쩌고저쩌고 그게 페이스북에 좀 논란이 됐었거든. 기분 좋냐? 그거요? 그러니까 여기 이원욱이고. 이원욱 3선 화성. 집에 가세요. 또 있어요. 누구예요 저긴? 신동근. 신동근 저분은 치과 의사는 계속 하시지 왜 정치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시지. 그러니까 되게 이낙연 걔들이 일제히 지금 총질하는 느낌이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켜봤다는 거예요. 저건 뭐냐면 저건 뭘 반증하는 거냐면 선거운동 안 하고 지켜봤다는 거예요. 떨어지길 기다렸다. 떨어지길 기다렸다. 저 사람들 지금 오늘 잠 못 잡니다. 왜? 김동연이 돼갖고. 김동연까지 떨어졌으면 신났지. 이제 뭐 난리 났지 뭐.
사실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막판에 막 98%에선가 역전을 시키는 걸 예. 보면서 아 그래도 크게 진 건 아니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착시 효과인가? 아니 실제로 어. 경기도도 질 위험성이 높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원격결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강용석이 독립운동한 거죠 이번에. 예? 원격결 강영석 진보 인사로 임명. 몇 프로 가져갔어요 강용석이? 아, 한 4~5% 가져갔나? 한 2% 정도 될까요? 2% 되게 훌륭해요. 근데 이제 김은혜 저는 사실은 이제 김은혜가 만약 되는 상황을 쭉 지켜보다가 김은혜가 되게 되면 아 얘들이 폭주의 정도가 왜냐면 유승민을 자객 공천한 거거든요. 그 처음에 그 스토리 아세요? 저 원희룡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 원희룡이 나는 뭐 이마저마한 사정 때문에 못 나간다는 게 바로 옆에 앉아있던 나가라 저 유승민 안 된다. 그 자객 공천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유승민 싫었고 예. 경선 앙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아이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또 그 전화해갖고 당선 축하 전화해갖고 또 훈장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이 예. 윤석열한테 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근데 어쨌든 김은혜가 됐으면 이제 뭐 폭주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김동연 그 지사가 됐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거를 왜 빨리 공격한 줄 아세요? 저는 이제 총질이 좀 늦어질 줄 알았더니 예상외로 빨리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김동연이 됐기 때문에 절반의 승리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기 전에 미리 질러버린 거예요. 이쪽 총 뺏기 전에 총 쏜 거거든. 근데 이쪽에서도 절반의 승리다라고 하는 얘기 못 하죠. 예? 근데 경기도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 인천 합친 것만큼 인구가 되니까 예. 경기도를 뺏겼다면 그냥 완벽한 참패에 가깝겠지만 경기도를 이김으로써 그나마 선방을 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 투표율도 높지 않았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불러 세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완승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반성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그리고 아니 대선 또 5% 이겼는데 5% 이겼는데 8,700표 차이로 신승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잘 못한 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기도 그다음에 그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또 경기도 도정을 잘해야지 총선 때 평가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이 화살이 자 이제 내부적으로 막 비판하는 거는 쉬워요. 그럼 도대체 뭘 바꿀 거냐? 전당대회에 혁신 전당대회를 해야죠. 근데 그거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요.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이낙연 계 이른바 이제 이들이 친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 이낙연 계가 이재명 계를 공격하는 그룹 대 그룹의 싸움이 되면 이게 무척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동일적 3선 제안이라고 하는 혁신 카드를 꺼내든 게 야 너네들 결국은 그 와중에 중앙위원 컷오프 제도 너네 없앨 수 있어? 그 다음에 대의원 제도 1대 60표를 갖고 있는 대의원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혁신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다선 기득권 카르텔을 어떻게 깰 것이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정치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전에는 당원 정당이었었어요. 당원 민주주의였었거든요. 그다음 당원 정치 중심으로 갔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열린 우리당 때부터 원내 정치로 바뀌었습니다. 원내 정치를 잘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내 정당 민주주의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원내 정당을 하라고 하는 게 당원들의 의지를 배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빡세게 싸움을 하면서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몇 명인지 지금 아세요? 일반 당원 260만, 권리당원 220만이에요. 480만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10%가 당원이거든요. 그럼 전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민주당 당원들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으므로 원내 중심 정치에서 원내 정치는 하는 거고 당원 정당주의로 다시 가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원들의 뜻을 듣고 당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전당대회 당원 당규 들여다보세요.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네. 이게 기득권화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앙위원이 450명인가 500명이 중앙위원 컷오프합니다. 예를 들어갖고요. 당원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계보 없는 우리 당내의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이런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나가면 중앙위원회에서 다 컷오프 됩니다. 근데 국힘 어떻게 했어요? 그런 제도 있었거든요. 그거 무시하고요. 당원 50%, 중앙위원 50%인가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당원들의 뜻을 반영을 하자. 컷오프 때부터 이게 참정권 위반이라고 하는 그 위헌적 요소도 있어요. 중앙위원 제도 폐지해야 된다는 게. 그냥 컷오프를 중앙위원만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혁신이거든요. 그 중앙위원이라고 하는 게 현역 의원, 그 다음에 시도지사, 자치단체장, 원외위원장, 이렇게 해갖고 계보들로 해갖고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의원도 당원들의 대의를 반영하는 게 대의원이거든요. 근데 뽑는 과정 보면 골 때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당원 60명의 대의원 하나 꼴이에요. 그러니까 대의원 하나가 투표를 하게 되면 당원 60명이 투표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럼 대의원 한 명을 뽑을 때마다 당원 60명이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60명의 대의권을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이러저러한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개월 후 어떻게 합니까? 3월 9일서부터 3월 말까지 그냥 대거 입당한 개딸, 양아들 이런 분들 지금 권리당원 안 되거든요. 이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성이 그냥 의미 없는 반성으로 끝나지 말고 의미 없는 총질로 끝나지 말고 그럼 뭘 바꾸자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혁신 전당대회로 가자. 그래서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당원들이 미는 사람들이 혁신적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당원들하고 소통하거든요. 이번에 저거 하는데 제가 서명 받을 때 보니까 5선에 변재일 의원 있잖아요. 당원들이 깜짝 놀래요. 저런 분도 5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았지. 예. 그분 말고도 몇 분 계셨잖아요. 5선이었어? 예. 거. 조정식 의원도 지금은 이제 좀 그런데 경기도지사 나갈 때 5선이라는 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를 몰라 사람들이. 얼만큼 활동이 없었으면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당의 모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계보만 만들면 당원들 무시하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당원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사기입니다. 4년 동안 선거 때만 내가 일꾼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딱 되고 난 다음에는 문을 닫아요. 제가 이모 의원이라고 초선 의원이 있어요. 찾아 빨리. 아니 이거 많아요. 근데 그분한테 어느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국회의장 선거 때 저는 김진표 의원을 반대합니다.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이모 의원 답이 뭔지 아세요? 가관이에요. 반대하는데 어쩌라고요. 야, 이런. 내가 그쪽 얘기를 왜 들어야죠? 제가 당원이라니까 당원인데 어쩌라고요. 좀 심한데? 지역이에요? 비례예요? 그거 알려주세요. 그 얘기 하지 말고. 아니 금방 찾아드릴 테니까. 푸나님, 이런 의원들이요 150명이 넘습니다. 그럼 됐어요? 못 찾겠구나. 예, 이런 의원들이 150명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이 아니고 원내 정당이 되다 보니까 다시 당원 정당으로 가자. 채팅창에는 이미 그분이 나타났네요. 실명이 등장하는. 나는 몰라요. 나도 이해하고 이름을 지었어 그분이. 의원님. 그러니까 선거는 지고 이길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번에 지는 게 예견됐던 선거예요. 지고 이길 수 있는데 지고 나서 최대한 빨리 추스리고 빨리 개혁하면 다음에 기회가 오는 거고 그걸 못하고 권력투쟁만 집중하다 보면 또 망하는 거고. 오늘 비판하는 꼴을 보니요. 저 기득권들 싹 묶어갖고 정봉주가 그냥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당 전체를 놓고
목적이 권력투쟁인 경우는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문제는 어떤 것이 민주당 정신에 부합하느냐의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잖아요. 뭐가 부합하냐고 하게 되면 이게 그 코끼리 만지는 격이거든요. 그럴 때 당원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얼마나 간단한 길이 있습니까? 당원한테 우리 정책 결정과 당원한테 전당대회 때 묻는 이런 제도가 완전히 막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80만 당원은 뭐 하려고 모아놨습니까 그러면은? 그럼 의원님 지금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시잖아요. 예.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개똥에 바가지를 뒤집어 써도는 할 얘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당직자 배치해줘라. 그래야지 회의를 할 거 아니냐. 위원장인데 의자 하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니, 원래는 이렇게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 소속돼 위원회를 관장하는 실무자들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 국회에서 이제 이번에 그 인사정보관리단 한동훈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 위원이거든요. 그럼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토론을 하려고 그러면 회의실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국회 이제 예를 들어 전화를 해. 아, 국회 회의실 빌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굽니까? 그럼 정봉주입니다. 그러면 네가 정봉주면 나는 정몽주다. 그리고 뚝 끊겼죠. 아, 설마. 아니 그럼 누군가가 이거를 그 안에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이런 실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배치가 없어요. 정개특위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회의 한번 안 한. 그건 이제 당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율을 해주면서 힘을 실어줘야지. 당직자를 배치해놓고 이 여기에 대해서 이 미션이 이러이러한 미션이니 그 당직자한테 이런 미션을 갖고 회의를 소집하도록 그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그 실무적으로 연락을 해라. 그럼 정봉주 위원장한테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라. 이러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그 담당 실무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 배치해요. 왜? 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대상이니까. 그러네, 진짜. 그냥 동일지역 3선 제한 다 대상이니까. 타이틀만 걸어놓은 거네. 근데 회의하지 마, 활동하지 마 이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방송 나갈 때마다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이거 얼마나 써먹었어요. 그럼 미워 죽겠는 거야 이것도. 또 자기들끼리 또 술집에 모여갖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회의도 한 번 없는 헛개비위원회를 많이도 써쳐먹대. 네. 그 쉐이는. 자, 후배놈들이 앉아갖고 내 욕하면서. 이야기 좀 마무리 좀 해보시자고. 마무리하기 싫은데. 더 하셔도 되고요. 지금 뭐 2만 명 넘게 들어오셔서 갖고 정봉주 의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의원이죠 이제. 예. 이재명 의원은 8월 전당대회에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본인은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분위기가 그렇긴 해. 예, 너무 지쳤고 검찰 분위기도 또 심상치가 않아요.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전당대회에 나가게 되면 오늘 이 글을 올렸던 이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이 거의 반쪽 나듯이 싸움이 날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당의 혁신 카드를 들고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로 나온다라고 하는 구도가 제일 좋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요즘에. 제가 한 두세 분한테 또 얘기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과 소통을 하면서, 왜냐면 본인이 직접 나서갖고 하게 되면 또 총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이게 누구하고 원수지는 일이거든요. 이번에 그 전당대회 당대표 되는 분은 혁신을 안 하게 되면 그냥 그 기득권 틀 안에서 2024년 선거 말아먹자는 얘기고, 또 정봉주가 주장했듯이 동일지역 3선 하게 되면서 다선 기득권들 몰아내려고 하게 되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혁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당원들은 이쪽 편에 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칼을 휘두른다? 그럼 정치인들 많은 분들을 적으로 돌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제가 한마디 분명히 말씀드린 건 설사 여러분 이거 듣는 분들 국회의원분들도 명심하세요. 야당은요.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을 불임정당이라 그럽니다. 불임정당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동연 지사가 된 것에 박수를 보내지만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은 나빠도 김동연 지사도 다음에 대권 주자로서의 자기 몸집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국회의원이 돼서 검찰과 잘 싸우고 대선 주자로서 이렇게 굳건히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와서 또 경쟁을 하고 이래서 저 야당을 봤더니 4명 5명 대선 후보가 있어. 아, 싹수가 있는 정당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동연 후보가 지금 그 김동연 지사가 입장이 좋죠. 전당대회 끼지 않아도 되는데. 전당대회 또 하나의 속설이 뭐냐면 전당대회 당대표는 정치인의 무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의원이 직접 나서서 전당대회를 한다고 한다면 혁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피를 묻혀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론이 최선은 아니다. 아닐 수도 그런 있다는 거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또 엊그저께 그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모델 그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아니 이낙연도 당대표 돼갖고 꼬꾸라졌잖아요. 차라리 그다음에 문재인 당대표도요 워낙 지지 기반이 탄탄해서 그랬지 그냥 지지 기반 그렇게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 되면서 그때 중도 하차할 분위기였었어요. 그때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박지원이라고 하는 호남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 세웠잖아요. 왜?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건가? 박지원이가 욕심쟁이라고 몰아붙였어요. 당권도 먹고 대권도 먹는 욕심쟁이. 이게 호남에 확 먹혀졌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호남 홀대론이라고 하는 감정적 앙금이 좀 남아있었거든. 그게 팍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가는 분들은 다음 그 대권과는 무관하게 당의 혁신 분위기를 만들고 이러한 잘 혁신이 된 당 위에서 당 후보들이 안정적으로 대권에 도전하는 이런 걸 만드는 게 당대표로서는 훨씬 더 맞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된다? 이게 과연 최선의 길인가? 그럼 이때 총 맞고 뭐 그 썩은 총 맞고 제대로 된 총 맞고 그냥 뭐 벌집이 된 상태에서 내가 대권 주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버티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 한편에 총 맞지 않고 키스나지 않고 스크래치 나지 않는 김동연은 또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당대표로 나오게 되면 공공의 적이고 공동 타겟이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혁신을 하거나 하면 박수를 받으면서 기득권한테 욕을 먹고 혁신을 안 하면 기득권들한테 박수를 받겠지만 당원들한테 욕을 먹는 아주 어려운 그 당대표 자리거든요. 야, 또 이재명 스타일에 또 들이받을 거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아니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 들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재명 8월달 전당대회 나가는 것처럼 여겨졌었잖아요. 예. 본인은 생각은 예. 하지도 않고. 근데 굉장히 그 의원님의 시각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 예. 측면이 있네요. 아니 정청래 의원은 그것 좀 반대하는 게 본인이 이제 당대표 나갈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어. 정봉이 너도 전당대회에 나가려고 그러는 거 그럴 생각인 거 아니야? 저는 상황이 조성이 되면요. 그리고 그 당원들이 정말 혁신적 카드가 당신밖에 없다 그러고 원내에는 혁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당신 나가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이재명 후보하고 이재명 의원과 만나고 상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마저마해서 내 생각이 이러니 그럼 내가 뭐 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설득이 되면은 같이 하는 건데 그러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재명이 직접 뛰는 거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예. 다른 질문인데 의원님은 서울시장 경선에 나가서 컷오프 당하셨어요. 컷오프 4대 천왕이에요 제가. 컷오프 당하셨는데 예. 아니 저 컷오프 언제 당했는지 좀 물어보세요. 뭐 대충 아니까. 아니 2012년에도요. 국회의원 출마 못한 게 그건 감옥 가서 강제 컷오프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 가짜 미투루 컷오프, 2020년 국회의원 총선 컷오프
다양하게 컷오프 당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또 컷오프. 그 컷오프 4대 천왕. 알겠습니다. 4대 천왕. 컷오프 정봉주 선생. 근데 네. 막상 서울시장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졌어요. 뭐 회환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정치인은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뇌를 띄워버리고 정치해야 된다. 이런 신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명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앓고 있는 분들한테 좀 마음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대한 치매 증상 정도는 정치인이 갖고 있어야 된다. 뒤끝 있으면 안 된다. 그럼요. 지난 건 잊어먹어야죠. 아니,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같은 이야기 막 지금 떠오르는 게 있어갖고. 아니 송영길한테 고맙더라고요. 또 당 그 지도부한테도 비대위한테도 고맙더라고요. 이 복잡한 일을 미리 끊어줘갖고 참 행복하네. 그러니까 이 송영길 후보는 이제 최선을 다한 거고. 예, 최선을 다했죠. 문제는 그 사이에 비대위가 차버린 동벌들, 또 그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거 생각하고 살았으면 저는 안 걸려고 벌써 죽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도 컷오프. 예. 정봉주는 당연히 그 전에 컷오프. 이렇게 됐다가 선거를 지고 보니까 이런 복귀는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귀를 해야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죠. 이번에 정봉주 컷오프 시킨 거는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2020년 컷오프는 이유라도 있었어요. 정무적 판단입니다라고 저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이번에는 문자로도 통보가 없어요. 그럼 제가 검증한다고 700만 원 냈거든요. 그냥 700만 원이라도 돌려주든지. 그것도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참 웃기는, 그러니까 이게 당이 무척 기능화된 거예요. 너무 안주하는 정당이 돼버렸어. 그럼 얼마나 제가 그냥 한 개인 하나하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제가 싫어도 이래서 컷오프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컷오프 된 거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보도를 보고. 포털 보고. 제가 포털 사이트 안 보고 보도 안 봤으면 저는 지금도 그때도 컷오프 된지 모르고 막 그 출마 선언하고 준비했을 거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 진짜 너무했다 진짜. 이번에 신청한 거 컷오프 됐습니다. 문자 한 통화도 안 보내요. 에휴, 언론 발표하니까 알아서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2024년 민주당 의원들 안 좋고 또 이런 얘기예요. 야, 이번에 다 있으니까 이제 2024년에 또 우리를 밀어주겠지. 우리가 혁신하고 잘해야지 밀어줍니다. 당연하죠. 그 오늘 주제이기도 해요. 예. 깨질 땐 철저하게 깨져버려야 깨져야 다시 시작하는 거지. 깨지는 건 여러분 586 퇴진론 뭐 이런 등등 얘기하는데 그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586의 문제가 아니라요. 기득권들이 똘똘 뭉쳐갖고 자기들 이권을 챙기는 이 카르텔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낫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똑같아져 버린 거잖아요. 당원 사실은. 지금 국힘이요. 훨씬 더 혁신적인 기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내 중심의 정당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을 살리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목표다. 그래야지 이게 혁신정당이다. 그래야지 2020년을 준비할 수 있다. 자, 알겠습니다. 잘 깨졌고 2024년. 자, 알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잘 깨졌다가 박수 안 보내도 깨질 선거에 썼어요.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권력은 없어. 잘해야지 돕니다. 잘해야지. 저는 방송하면서도 다 겪었던 일인데 지방선거 압승할 때도 그랬어요. 이거 나중에 독된다. 그럼요. 총선 180석 이거 나중에 독된다.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나라 빅데이터 1인자라고 하는 서울대의 제이모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번에 이제 대선하면서 우리 팀에서 이제 같이 좀 도움을 주시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분의 분석이 너무 인상적인 게 국민통합정부 이거로 치고 올라가는데 골든크로스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걸림돌이다. 그 이게가 뭐냐? 민주당이 17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엔 너넨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 행정부는 저쪽에 한번 줘볼까? 이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음.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국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됐는지 20일? 무슨 안정론 견제론 그게 어딨어? 좀 한번 이번엔 도와줘. 지방에서도 좀 도와주고. 야 근데 니네가 국회를 만약 우리가 이번에 국힘과 국회 의석수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과 몰랐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지방 권력 뺏겨도 괜찮아.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대세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대세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또 그런지 몰랐는데 170석이 됐잖아요. 우리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싸울 힘은 다 줬는데 왜 안 싸우면서 싸울 힘을 달라고 징징거리냐고. 그러게. 자, 의원님은 예.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전체 구성원이 예. 지금부터 이제 0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은 뭐 하시려고요? 저는 밀려난 지 14년이 됐는데 14년 동안 매번 이젠 정봉주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믿음이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드디어 정봉주 시대가 또 오는 것 같아. 좀 한심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민주당 그 전체 위치 안에서 예. 상당수가 윤석열에 동조하면서 예. 협치 비슷한 그 프레임에 끌려 들어갈 거고 예. 그렇다 보면 민주당의 의석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고 예. 그런데 당원들의 뜻은 윤석열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를 해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할 거고. 견제 중요하고 그 중요한 지적이고요. 중요한 말씀이고 저는 협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협치는요. 잘할 땐 해야죠. 아니, 협치는요. 국민들이 기억하도록 쇼단을 잘 걸어야 됩니다. 무조건 협치하는 건 갖다 바치는 거고요. 진상 바치는 거고요. 조건을 걸어줘야죠. 조건을 정확하게 걸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민주주의 하면 도와주겠다. 검찰 독주 체제를 갖췄는데 정치 보복이나 검찰 일방 통행의 독주의 행정부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와주겠다. 그리고 한 두세 달 놔두는 거예요. 야, 그다음 두세 달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인사정보 뭐 기획관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한동훈이 하겠다는 거? 이거 그 무슨 인사청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위원이거든요. 이거 법만 바꾸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못해요. 그럼 우리가 입법 투쟁할 거.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 투쟁할 거. 요런 등등을 전략을 세우면서 계속 축적을 해나가는 거죠. 기회 줬어. 2, 3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지금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주고 관망하는 건데 요러요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전하겠죠. 그래서 협치하고 도와줄 때도 쇼단을 걸으란 얘기예요. 이게 전략이거든요. 아니 무조건 도와줄 거면 왜 국민들 우리 당원들 뽑아.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걸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할 명분, 우리가 당신들을 공격할 명분에 대해서 축적을 해나가는 것이 전략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산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한 말씀 또 드리면 이번에 전략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섬뜩해야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그 꼴보수들이 시위하는 거 있었잖아요. 쌍욕하는 거. 쌍욕하는 거요. 그걸 왜 이슈로 못 삼았냐. 이게 국힘 우리한테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슈로 삼았으면 분위기 많이 반전됐을 거란 거예요. 중도 보수에서도 반대하거든요. 그러네.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 4분이 가갖고 양산 경찰서장 항의 방문했거든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론에 나와갖고 간신히 우리가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의원은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제가 용산 거기 앞에 가서 피켓 시위하는 것도 비판을 했는데 자 이건 이상민 행자부 장관을 불러야죠. 그걸 국회에서요. 깽가리 하는 거 직접 현장 가고 보좌관들 보내고 그 영상 찍은 다음에 국회에서 틀어야죠 그거를. 당신 집 앞에서 이러면 살겠냐 이게. 그러네. 그래서 행자부에서 선거 내내 이걸 틀면서 싸웠어 봐요.
근데 행자부 장관이 틱틱거리면서 안 나와. 뭐라고 얘기 안 해. 그러면은 경남경찰청장 불러야죠. 경남경찰청장 불러갖고 또 탱자탱자고 얘기 제대로 안 해. 양산경찰서장 또 불러야죠, 국회에. 국회는 이런 사람들을 행자부 소속,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권한이 있습니다. 아, 중요한 거였네. 나 생각지도 못했네, 진짜. 아니, 이게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봉줄 비대위원회 안 갖다 박아놓은 거야, 이런 거 할까봐. 아이고. 의원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아휴. 이번에 제 결론은 이겁니다. 비판들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판하는 분들이요. 지금은 사감을 갖고 비판하는, 사리사욕을 갖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요, 이번에 그 비판하는 그 골조가 자기 살을 깎고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자기 개혁적 반성이 아닌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3선 이상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전당대회가 돼야 됩니다. 예. 자, 누가 보면 출마하는 줄 알겠네요. 출마하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올라온 것 중에 민주당아 700만 원 돌려줘라. 그건 좀 너무했어 진짜. 제가 700만 원 돌려주면요, 그거 바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기부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그래도 좀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고, 패배라는 것은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받아들이되 그 패배의 여운은 짧게 끝나고 다시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기운이 생겨야 되는데, 이제 그냥 해보자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 진짜 개혁할 때다. 국힘 보고 반성해야 돼요. 국힘 바로 이겼는데 혁신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알겠습니다. 전 대선 이후에요, 어떤 것도 쇼킹하지가 않아서 그 며칠 전부터 지방선거 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으로 방송할 때는 이길 수 있다,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 했는데, 이건 100% 엄청 지는 선거구나 싶어갖고 계속 세뇌를 시켰죠, 우리 시청자들을. 예. 이거 별일 아니야. 그럼요. 줄 수 있어. 아니, 그래도 170석이 있는데, 제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좀 지면 어때? 네. 나라가 망하나? 대선 때 충격에 비하면 이건 10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처절히 잘 망가져야 일어설 기운도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쓰러진 자여 땅을 짚고 일어나라. 바닥까지 가야 돼요. 어렵고 힘든 자들이요, 정봉주의 말을 들어라. 예. 브라보. 자, 고생하셨고요. 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날은 이따가 3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